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국봉 박사의 중국 정치 읽기 이국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맞습니다. 둘러싸고 어떤 각국의 입장도 살펴봤고요. 예. 저희가 어떤 스탠스,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살펴봤는데 예. 저희가 또 어쨌든 3월 9일 이후에 신정부가 또 출범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해졌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쿼드를 중심으로 아마 외교를 좀 펼칠 것 같다는 그 힌트가, 뉘앙스가 예. 있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일단은 뭐 우려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다. 요렇게만 간단히 살펴봤는데, 예.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한중에 좀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간 이슈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새로 외교 정책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객관적인 국제 질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더라도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또 우리 정부, 우리 관점에서 또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하는 이제 5월 10일 취임 이후 그다음에 3월 9일 날 새 대통령께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바로 전 시간에서는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봤고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가운데 향후 한중 관계에서 네. 중국 쪽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면서 조금 네. 이제 향후 어떤 방향에 진행될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준비한 내용들은 좀 더 이제 중국 쪽의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인민일보에서 3월 10일자에 이제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전을 보내서 이제 축하했다. 네. 라고 이제 얘기 나오고요.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제 이웃의 중요한 어떤 협력 관계이고 수교한 이래로 아주 급속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양국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영내 지역뿐만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적인 어떤 번영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중한 수교, 한중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교할 때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우호 협력을 갖다가 더 심화시키자.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샹관이라는 건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해 주요 매체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글로벌 사설이라고 해서 3월 9일 날 네.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중한 관계, 한중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후퇴할 수는 없다. 후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가만히 놔두면 지금 후퇴할 중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약간 뉘앙스가 네, 있을 수도 아니 뭐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뭐냐면 이제 한중수교 30주 맺은 이 상태에서 보면 양국 무역액의 기준을 보면 벌써 이제 3천억 달러를 이제 시대가 진입을 했다. 이 규모로 봤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유럽 사이에서의 무역액을 총액을 갖다가 합친 것에 네. 거의 근접한 3천억 달러라는 게 그 정도로 한국과 중국과의 그 무역이 굉장한 규모로 지금 발전해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놓고 보면은 약 1년에 네. 한 천만 차례 정도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를 할 정도로 활발한 이제 이동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활발한 사이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김치라든지 이제 한복이라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논란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이 여기 사설에 의하면은 그런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연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과연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얼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지혜 그런 것들을 잘 펼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중 관계가 중한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네. 후퇴하지 않는 것 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설을 이제 희망한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사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이제 17일 날 발표된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을 보면요. 그 우리한테 또 우리 대기업 가운데 하나죠. 그 롯데가 동남아로 이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롯데가 이제 중국 총본부를 갖다가 이제 그냥 문을 닫고 동남아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네. 그걸 한국시보에서 이제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하면은 사드로 엄청 맞습니다. 예, 타격이 컸죠. 그래서 예. 여기 소개된 내용을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보면요. 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 미련을 갖다가 철저히 버리고 이제 롯데가 동남아로 이제 사업을 전환했다. 네. 그리고 한국의 SBS가 이제 16일자 보도했다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16일자 보도한 내용을 갖다가 소개했는데요. 롯데그룹은 1994년에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롯데마트라든지 백화점 등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어떤 합자 기업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사업을 해오다가 2012년도에는 상해 중국 촌본부를 설립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롯데 회장 신동배 회장께서 이제 2018년에는 매출액을 갖다가 200조를 달성한다라는 네. 목표를 내걸고 아시아에서 10대 기업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내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을 갖다가 전략적인 그 핵심 시장으로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이제 사드 이런 사태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사드를 갖다가 놓는 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그러졌다. 이제 네.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매체가 이제 한국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국시보에 인용 보도했지만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사드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대기업이 중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이제 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사드 배치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 기사에 좀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기사에 다양한 뉘앙스가 좀 내포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월 17일이었고요. 네. 글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을 보면은 3월 18일자 이제 그 한국시보에서 또 소개된 내용인데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은 한중 관계는 반드시 더욱 발전할 거다라고 굳게 믿는다라는 이제 그 제목의 제아의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3월 17일 날 이제 한국은 3월 17일 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한국은 굉장히 이제 한중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일 날 당선인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그 중대사를 만나면서 이제 취임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으로 이제 그 시주석과 이제 만남을 갖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네. 그런 식의 그 부분이 좀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만나려고 한다, 대화를 하려고 맞습니다.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 일련의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사로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그 청와대를 네. 이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20일 정도가 국방부 이전에 20일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는 건데 여기 간략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보충 설명에서 5월 10일 날은 취임식 이후에 곧 집무실을 갖다가 이제 집무실 여기서 이제 할 거고 청와대는 5월 10일 날서부터 완전히 개방하고 그래서 본관이라든지 영빈관이나 녹지원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국민한테 이제 돌려드린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사실 아는 내용이지만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는데 이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한 24일 정도, 밤낮으로 해가지고 이삿짐을 하는데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가 이제 풀로 해야지 이사가 완성된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약 지금 이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넘는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라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만 쓸 수 있고 사다리체가 없기 때문에, 건물로 진입해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막 이사를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20일을 해야 돼. 이런 내용까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갖다 인용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제 이걸 이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화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글쎄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왜 국방부지? 근데 방금 이제 사드 문제가 있어요. 네. 사드의 그런 부분이 그 롯데 그 경제 부분도 이제 약간 탈중국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면서 국방부 사실은 주한미군과 더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최고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중국에서는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이 있나요? 왜 국방부일까라는 의견도 있었나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나오진 직접적으로, 않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제 한국과의 중한 관계,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미 동맹 속에서 한국을 보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또 한국을 보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의 중한관계, 한중관계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1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일단은 뭐 어떻게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 이슈에 있어서는 블랙홀 같은 상황이잖아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일단은 지켜본다. 어쨌든 지금 뭐 결론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관심 있게 지켜본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네. 이 국방부 이걸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네. 이제 약간 백악관 스타일로 네. 바꾼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더 미국과 친해지겠구나 이런 미국 스타일. 더군다나 여기 네. 이제 국방부 네. 또 부지가 또 국방부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뉘앙스. 외교, 동맹, 그렇죠. 뭐 안보, 군사 뭐 이런 쪽에 그렇죠. 조금 더 이 신정부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쿼드라든지 부분. 쿼드 예. 그 지도자들과 먼저 통화를 다 예. 했고. 사드도 뭐 더 추가 배치 뭐 이런 얘기도 또 있고. 동남아로 이제 예. 롯데라든지 이전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통화하고. 더 협력하려고 하고. 협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 축도 좀 스위치하려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특히나 이제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청와대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외교 정책이나 방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중국,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볼 수밖에 없고 약간의 그런 조짐이라고 할까? 네. 그런 기미라고 할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체크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 노력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의중이 뭐냐? 네.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은. 그 통화해보면 아니까. 통화해보면 아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도요. 오늘 이제 오늘자 이제 기사들을 이제 제목만 보더라도 벌써 네.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 주석보다 시진핑 통화 후순위냐? 네.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관이 뚜렷하다. 네. 그다음에 베트남 국가 주석도 출장을 보냈고 통화했고 바이든 윤석열 당선 5개면 첫 통화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중 관계 통화의 필요성 윤석열 당선인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신진핑 주석과 이번 통화. 그래서 빠르면 내일 통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정말 후순위냐 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우리 쪽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사를 보니까 더 그런 흐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당선인의 반응 또 나오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략을 어쨌든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직도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맞습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부족하고요. 사실 전략이라는 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의 수싸움도 하면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감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진짜 의중이 뭐냐 이제 이걸 빨리 이제 듣고 싶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좀 강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양쪽 수싸움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학자의 관점에서 좀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동시에 우리는 또 통일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또 객관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외교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통일 문제하고 외교 문제가 딱 떨어뜨려서 사실 얘기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건 한반도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파워가 더 커지는 거고 또 하나의 대국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사실 그렇게 막 찬성하고 막 지지하고 사실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방해하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교라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우리 지혜가 필요하고 상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안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되는 거. 그게 제일 안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지만 결국은 대화하면서 협상하면서 회담하면서 가장 좀 최소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결국은 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결국은 외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결국 국방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결국 외교의 역할, 전략적인 지혜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은 평소에 신뢰를 쌓아놓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방향 내지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구사해보고 전략 구사해보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일단 이제 취임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 전략도 수립하고 인물들도 임명이 된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격변할 외교 현장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저희가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박사님의 뷰를 통해서 어떤 해석과 어떤 좋은 의견을 같이 또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출연을 못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이제 국제적 중국과 한국 국제정세 흐름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